네, 이번 시간부터는 3D 컴포지팅의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 합성 작업을 했던 그 방식을 보게 되면 바로 기본적으로 2차원 2D 합성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떤 이제 이미지가 그 합성이 되는 내부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방식이 2차원 방식의 2차원 합성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뭐 이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이미지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계산이 될 때 바로 X축과 Y축, 네, 각각의 이제 그 XY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합성 작업, 합성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 X, Y축을 사용해서 반면에 이제 그 이 3D 컴포지팅은 3D 합성 이 개념은 이제 주어진 이제 그 이 대상이 XY 기반으로 하는 2차원 이미지가 아니라 가상의 물체, 흔히 이제 그런 물체를 오브젝트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뭐 이같이 이제 그 어떤 큐브 박스라든가 또는 이런 스피어 구체 또는 이제 이런 삼각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상의 물체를 역시 이제 그 가상의 공간에 배치를 해놓고 뭐 위치 회전 크기를 바꾼다든가 해서 또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가상의 공간 안에 위치가 바뀌는, 형태가 바뀌는 어떤 모션을 만들어내서 그 상태를 이제 그 다시 어떤 3D 렌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최종적으로 2차원 이미지 형태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의 그 작업 흐름이 바로 3D 컴포지팅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퓨전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자체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가상의 물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이 가상의 물체를 만들 때 바로 실제로 이제 그 3D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어떤 뭐 3ds 맥스라든가 마야라든가 또는 이제 그 시네마 4D 또는 뭐 블렌더, 실제 이제 그 3D 그래픽 작업할 때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가상의 물체, 가상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놓고 그 상태를 바로 퓨전으로 갖고 와서 퓨전 내부 쪽으로 갖고 와서 역시 이 가상 공간에 배치를 시켜서 최종적인 이미지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그 이 3D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어떤 그 물체를 어떤 식으로 마야로 갖고 오는지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기초적으로 3D 컴포지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컨셉, 조작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테스트에 사용할 퓨전 컴포지션 클립부터 생성해 놓죠. 베이직 3D 컴프 V01 듀레이션은 뭐 그냥 15초, 프레임 레이트는 23.976, 크레이트, 더블 클릭.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퓨전 내에서 어떤 그 가상의 물체, 가상의 3D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Add 툴에서 보게 되면 그 카테고리 타입 중에 보면 3D 카테고리가 있죠. 그 합에 보면 빛을 만들어주는, 즉 빛을 비추는 라이트 오브젝트라든가 또는 실제 어떤 그 가상의 물체를 만들어주는 큐브 3D 또는 쉐이프 3D 또는 가상의 그 화면을 조작해주는 카메라를 역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같이 이제 이 3D 카테고리 이 하위에 있는 여러가지 이 물체들을 조합을 시켜서 3D 합성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먼저 간단하게 Shift 스페이스바
큐브라고 체크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큐브 3D 노드를 찾을 수 있죠. add 큐브 3D 노드를 추가를 해놓고 클릭 드래그 앤 드롭 화면에 배치를 해주게 되면 이 같은 결과 가상의 박스 오브젝트를 이 뷰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뷰상을 보게 되면 이같이 어떤 가상의 입체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이제 이 가상의 3D 공간을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화면 내비게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해 주게 됩니다. 먼저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좌우 드래그 해주게 되면 이같이 화면을 좌우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주게 되면 확대, 축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이제 마우스 버튼 중에서 왼쪽 가운데 버튼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부드럽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좌우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이제 회전이 되죠. 이제 이 상태를 오빗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즉 단순히 어떤 이 화면을 패닝 또는 트랙을 해주기 위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 위아래 확대 축소를 위해서 컨트롤 휠을 굴려서 확대 축소, 즉 화면을 줌인 줌아웃 또는 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부드럽게 확대 축소, 부드럽게 달리를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좌우 드래그 해주면 화면을 이렇게 로테이트, 오빗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져 있는 이 가상의 오브젝트를 이제 위치 회전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조절자가 있죠. Move, Rotate, 또 Scale. 예, Move 상태에서 이제 이 화살표 조절자를 클릭해서 좌우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해당 축 방향으로 붉은색이 X축, 녹색이 Y축, 푸른색이 Z축으로 이동해주게 됩니다. Ctrl Z 언두. 그 다음으로 이제 회전 툴 상태로 바꿔놓고 여기 있는 링을 붉은색 링을 회전시키게 되면 X축으로 회전, 녹색을 회전시키면 Y축, 푸른색은 Z축으로 회전을 해주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조작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하고 있는데 바로 키보드상에서 QWE 3개의 단축키를 사용해서 단축키 더블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로테이트 툴로 바뀌게 되죠. 다시 Q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동 툴, E키를 눌러주면 사이즈로 바꿔주는 스케일 툴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 드래그 크기가 바뀌게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축으로 이제 선택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XYZ가 이제 똑같은 일정한 간격 비례로 커지거나 이제 작게 바뀌고 있죠. 이 상태로 이제 독립적으로 Z축은 Z축으로 Y는 Y, X는 X축대로 개별적인 축 방향으로 스케일을 따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해당 노드에 보게 되면 트랜스폼 쪽에 보게 되면 이 스케일 부분이 있죠. 스케일에 있는 이제 이 Lock XYZ 해당 속성을 체크를 풀고 바로 다음같이 이제 이 개별적인 이제 XY 이 조절자 값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X쪽으로 제 스케일을 키우거나 Y쪽으로 증가시키거나 Z쪽으로 따로 증가를 할 수도 있죠. 또는 조절자를 사용해서 바로 해당 물체를 이제 선택해서 나타나는 단축키 E키 스케일 조절자에서 스케일축 X 컨트롤 Z 언두 Y축 또는 Z축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개별적인 축 방향으로 또 자유롭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Lock XYZ를 체크를 해놓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 놓죠. 역시 이제 여기 있는 Translate, Rotate 기능을 사용해서 역시 X축, Y축, Z축, 또 회전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X축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회전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죠. 엔드 프레임 구간을 100프레임 정도로 지정을 해놓고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 첫 번째 키프레임, 그 다음에 그 프레임 위치에서 각도를 이제 한 1200 정도 입력을 해놓고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같이 이제 천천히 회전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역시 이제 이 이동툴 상태에서 첫 번째 프레임 위치에서 XYZ에 대해서 키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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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X 또는 Z축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쭉 이렇게 바꿔가면서 역시 애니메이션 모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네. 해당 조절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 Shift S 부드러운 곡선 커브로 바꿔놓고 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키프레임을 모두 다 삭제를 해놓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Remove All from Translate 그룹 기능을 사용해서 XYZ에 잡혀있는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를 한꺼번에 삭제를 해놓죠. 역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Y축에 대해서 Remove All from Rotate Group 삭제를 해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화면이 단일 뷰, 단일 이 퍼스펙티브 뷰 상태로 보이고 있죠. 이 퍼스펙티브라는 얘기는 바로 어떤 소실점 효과, 거리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어떤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공간적인 깊이감, 공간적인 거리감이 만들어지는 뷰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감, 공간감이 없이 단일 평면 뷰 상태, 즉 이 탑 뷰, 사이드 뷰 또는 바텀 뷰 또는 레프트 라이트 특정 사이드 뷰로 화면을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럴 경우에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 쿼드 뷰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 전체 이제 뷰가 이같이 탑 뷰,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4개의 화면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해서 이동을 하면은 다른 뷰도 이제 동시에 같이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뷰 상태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이제 메뉴 쪽에 보면 뷰 메뉴에 현재 쿼드 뷰 기능이 체크되어 있죠. 단축키가 Shift Q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hift Q 단일 뷰 다시 Shift Q 4분할 창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이 상태에서 뷰 메뉴에서 쿼드 레이어 타입 중에 보면 현재는 4way로 되어 있죠. Left 3로 바꿔주게 되면 또 이같이 다른 타입으로 화면 모양 자체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선택에 따라서 또 이같이 다른 식으로 표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잡이 어떤 편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다시 그냥 4way 방식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이 색상이 칠해져 있는 제 3천적인 어떤 이 공간감이 연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이 뷰 버튼을 이제 눌러주게 되면 와이어프레임, 솔리드, 라이트, 섀도우 4가지 타입을 선택할 수 있죠.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 색상이 칠해져 있지 않는, 즉 이같이 어떤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라인만 그어져 있는 상태로 화면이 표시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다시 와이어프레임을 해제시키면 기본적으로 솔리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어떤 단색이 칠해져 있는 색상이라든가 어떤 질감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솔리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장면 안에 만약에 어떤 빛을 비추는 어떤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 라이팅 계산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Shift Q 단일비로 바꿔놓고 바로 여기서
Shift 스페이스바 라이트라고 이제 그 타이핑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 포인트 라이트 타입을 찾을 수 있죠. 포인트 라이트로 선택을 해놓고 엔터. 그러면은 포인트 라이트를 이제 화면에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배치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빛을 비춰주는 이 라이트 대상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의 어떤 위치, 또 어느 위치에 이제 놓여 있고, 또 어떤 색상으로 이제 또 어떤 밝기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화면에 비춰지는 어떤 빛의 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라이트는 이제 라이트 따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따로따로 지금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 각각의 이제 이 물체를 똑같은 공간 안에 배치를 시켜서, 즉 이 머지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딴 것이 머지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2D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머지 노드 이외에 머지 3D라고 불리는 노드가 있죠. 머지 3D 선택해서 추가를 해놓고 이같이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또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두 개를 이제 머지를 시킵니다. 머지를 시킨 상태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이제 이 라이트와 오브젝트가 이제 동시에 하나의 공간 안에 배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 뷰 모드 상태를 라이트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 라이트의 어떤 위치 변화에 따라서 이 같은 빛을 비추는 이 라이팅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빛의 세기, 인텐시티를 통해서 빛의 강도를 크게, 작게, 또 라이트가 갖고 있는 어떤 색상을 또 변경을 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네. 색상은 다시 이제 흰색으로 바꿔놓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물체를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Shift 스페이스바, 이번에는 Shape이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Shape 3D 노드를 찾을 수 있죠. 추가를 해줍니다. Shape 3D 노드의 상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Shape 형태가 플랜으로 되어 있죠. 큐브로 선택해주면 이같이 큐브 박스 형태, 또 스피어는 볼, 실린더는 기둥 형태, 또는 코는 이 원뿔, 토로서는 이같이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아이콘은 아이콘 타입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 다시 이제 플랜 상태로 바꿔놓고 트랜스폼이 갖고 있는 X축을 회전시켜서 이같이 로테이트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시켜 놓고 이 만들어져 있는 쉐입 3D를 다시 이제 새로운 머지 3D 노드를 생성을 해서 머지 3D 추가, 이같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머지 3D 원 쪽에 있는 출력을 머지 2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Shape 3D는 다시 머지 2의 인풋으로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이같이 보게 되면 이 해당 이 플랜과 큐브 박스, 라이트 각각의 이제 이 3D 요소가 하나의 단위로 합쳐지게 됩니다. Shape 3D가 갖고 있는 이제 스케일 툴을 또 사용해서 적당히 크기를 켜놓죠. 자,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어떤 평면 바닥 위에 큐브 박스가 놓여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라이팅을 지금 빛을 비추는 라이트의 어떤 작용이 보게 되면 이제 이 큐브 3D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이 되지만은 방금 전에 만든 쉐입 3D가 갖고 있는 이 평면 플랜에 대해서는 지금 동작하지가 않죠. 그 이유는 현재 이 포인트 라이트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순서로 보게 되면 맨 첫 단계 머지 3D로 합쳐져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를 각각의 오브젝트는 이제 오브젝트끼리 따로따로 다 머지를 시켜놓고 맨 나중에 최종적인 라이트를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단위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관계를 바로 이같이 Shape 3D의 출력을 머지 3D 1의 연결 상태로 바꿔놓고 바로 포인트 라이트의 출력을 머지 3D 2 노드에
인풋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같이 바로 바닥과 큐브 박스 두 개 모두 라이트의 빛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 같은 상태로 지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 쉐입 3D가 갖고 있는 그 색상을 좀 바꿔보죠. 이 매티리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주어진 색상이 흰색이죠. 다른 색상으로 이제 그 선택을 해주면 이같이 그 표면 재질을 갖고 있는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제 그 선택을 해놓죠. 이 상태에서 이제 거기 각각의 이제 이 머지 3D 노드마다 역시 이제 그 개별적인 이 트랜스폼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머지 3D로 같이 이제 그 그룹핑이 되어 있는 이 묶여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단위로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그 회전을 했을 때도 같은 회전 상태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스케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최종적인 3D 역시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라이트하고 이제 같이 묶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하고 이제 같이 동시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화면에 갖고 있는 이제 그 뷰 상태의 모드를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라이트 계산을 해주는 라이트 모드로 되어 있죠. 다시 솔리드로 바꿔주게 되면 라이트 계산이 없는 단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이제 그 섀도우 상태로 바꿔주게 되면 바로 이같이 라이트에 의해서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화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인트 라이트 쪽에 보면 섀도우 속성을 보게 되면 Enable 섀도우 기능이 체크되어 있죠. 기능이 꺼지면은 그림자 계산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역시 이제 그 그림자를 어떻게 받아서 처리가 될 것인가 지금 보게 되면 이 리시브 쪽에 보면 빛 계산에 영향을 받는 라이팅 기능이 체크되어 있죠. 기능을 껐을 때는 빛 계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섀도우를 역시 체크를 끄게 되면 그림자 효과 자체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상태를 체크 바로 이 머지 3D2 노드가 갖고 있는 이 출력, 이 아웃풋을 이 미디어 아웃 쪽으로 전달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보게 되면 연결이 안 되죠? 이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3D 작업 요소는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해줘야만 바로 최종적인 출력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순수하게 가상의 3D 물체와 가상의 공간 계산만 만들어져 있다 뿐이지 이제 이 상태를 최종적인 이미지 형태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3D 렌더링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같이 렌더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렌더러 3D 노드를 찾을 수 있죠.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놓고 이제 그 렌더 3D 2 노드가 갖고 있는 머지 3D 노드가 갖고 있는 이 출력을 렌더러 3D가 갖고 있는 입력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화면을 바꿔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이게 되죠? 바로 지금 이제 이 오브젝트라든가 라이트라든가 이런 3D 요소의 어떤 그 계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2차원 형태로 다시 재계산이 돼서 일반적인 이미지 형태로 이같이 결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미지 상태를 보게 되면 좀 평면적인 뷰 상태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음같이 다시 이제 그 새로운 머지 3D 노드를 생성을 해서 중간 삽입을 해놓고
다시 카메라 노드를 생성해 줍니다. 카메라 노드에 보게 되면 카메라 3D 노드가 있죠. 추가를 해줍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이제 이같이 바로 이제 그 실제 어떤 화면을 이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카메라라는 그런 3D 오브젝트가 이제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 카메라 뷰를 바로 머지 3D 쪽으로 전달해 놓고, 그러면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 바라보고 있는 뷰 상태에 따라서 이 렌더링이 되는 화면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제 그 머지 3D 노드 쪽으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배치를 해 놓죠. 이제 이 뷰를 지금 이제 생성한 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상태로 화면을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퍼스펙티브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글자 부분이 있죠. 지금 상태는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퍼스펙티브 카메라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이제 메뉴가 있죠. 바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디폴트 카메라인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뷰로 바꾸게 되면은 이 정면 뷰, 탑 뷰로 바꾸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뷰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다시 퍼스펙티브. 그래서 이제 그 이 상태를 생성했던 그 카메라 3D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만들어져 있는 카메라 시점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지 3D가 갖고 있는 이 화면 상태에서 지금 생성한 그 카메라 어떤 위치, 이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뷰 상태가 이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회전을 해주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바라보는 각도도 또 달라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이제 그 뷰를 뭐 다음같이 한번 변경을 해 놓죠. 대충 네,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고 그 위치를 뭐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네. 바뀌어 있는 이제 그 상태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3D 렌더러 3D 화면으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화면을 바꿔주게 되면은 바뀌어 있는 그 카메라 그 시점 그 뷰 상태가 그대로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렌더링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최종적으로 이 미디어 아웃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시켜서 최종 결과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렌더러 3D에 보게 되면 이 라이팅 옵션을 보게 되면 빛 계산이 전혀 없는 단일 색상으로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라이팅 옵션을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같이 빛 계산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섀도우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 그림자 효과도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섀도우 효과를 이제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포인트 라이트 타입의 그림자를 제대로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 렌더러 타입이 소프트웨어 렌더러 타입이 아닌 오픈GL 렌더러 타입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같이 그림자 효과도 역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시 카메라 3D를 선택해 놓고 머지 3D 화면을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카메라 뷰 상태를 다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꿔 놓고 카메라의 회전 상태를 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뭐 그에 따라서 렌더링 되는 화면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렌더러 3D에 의해서 개선이 되어 있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단축키 A키 이같이 알파 채널을 갖고 있는 상태로 최종 출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알파 채널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이 상태를 보통의 이제 다른 그래픽 이미지하고 합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바로 이 사진 이미지 있죠. 이 사진을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배치를 해서 화면에 띄우게 되면은 뭐 이 같은 스틸 이미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를
서로 합성을 해주기 위해서 렌더러 3D에 의해서 지금 이 후방 쪽에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이 모두의 어떤 3D 요소가 최종적으로 2D 이미지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로 머지 노드의 기능에 의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2D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머지 노드의 기능에 의해서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로 연결을 해놓고 포그라운드는 포그라운드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네.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을 해서 2D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위치 외전 크기를 또 이렇게 변경을 해서 다른 식으로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로 이 어떤 3D 물체를 생성해 놓고 생성되어 있는 물체를 3D 공간 안쪽으로 합쳐주기 위해서 머지 3D 노드로 합쳐놓고 또 빛 계산을 위해서 라이트 또는 바라다보는 화면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또 카메라 노드를 또 생성을 해서 이같이 머지 3D 기능으로 최종적으로 합쳐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쳐줍니다. 합쳐준 그 상태를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바로 3D 계산으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 3D 계산 결과를 보통의 일반적인 2D 이미지 형태로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 바로 이 렌더러 3D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그 계산 결과의 역할에 의해서 계산된 3D 공간이 최종적으로 2D 이미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 있는 상태를 이같이 일반적인 이제 그 2D 이미지 형태로 계산 결과를 합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같이 머지 노드의 기능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의 일반적인 그 작업 흐름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개별적인 3D 기능을 이제 그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3D 과정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작업 흐름을 잘 확인을 해 두십시오.